지금까지 멸치 탈출 연구소를 하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분들을 많이 봐왔어요. 정말로. 이분들 특징은요, 아무리 운동하고 먹어도 살이 안 찌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. 그런 내시경을 받아도 이상이 없다는 분들, 염증이 있다고 하는데 큰 관련은 없다,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.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. 자, 일단 원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. 여기 딱 댓글만 보세요. 굉장히 스트레스랑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걸 자율신경과 관련 지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멸탈련 회원분들을 측정을 해봤어요. 대부분 이 자율신경계가 조금 안 좋으신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근데 여기서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, 우리가 의식으로 통제할 수 없는 모든 걸 관장하는 게 자율신경계예요. 예를 들어 이런 거죠. 소화하는 거, 장의 운동, 그리고 심장 박동, 면역의 작용,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이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거예요. 근데 그 자율신경계에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나쁜 작용을 한다는 거죠. 이 장내 미생물에도 영향을 줘요. 그러면 이제 장내 미생물의 그런 거로 인해서 이 IBS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. 크게 두 개로 나눠요. 교감과 부교감. IBS가 발생하는 주 원인이 교감이 너무 높게 항진돼서 나오거나 얘가 잘 나오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교감이 이제 빨간색이라 보시면 돼요. 흥분, 긴장된 상태, 그냥 걱정하는 상태란 말이에요. 뭔가 이렇게 방방 떠있는 상태. 그래서 주로 긴장된 상황에서 이 IBS가 자주 찾아온다는 거예요. 우리 스트레스 받았을 때 밥 목구멍을 안 넘어가잖아요. 부교감이라는 거는 파란색이란 말이에요. 부교감 신경의 역할이 주로 좀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거. 그러니까 이게 서로 조화가 맞아야 자율신경계가 건강한 상태라 볼 수 있는 거죠. 이 부교감이 너무 높은 분들은 그럼 좋은 걸까요? 그렇지가 않아요. 이런 분들 사실은 이제 회원분 중에 좀 많았어요. 보통 앓고 계신 포인트가 우울증입니다. 이런 분들의 특징은 삶의 의욕 같은 것들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. 그런 상태에서도 당연히 안 좋을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. 이 자율신경계가 나빠지면 이 IBS가 온다라는 거를 좀 인지가 되셨잖아요. 자,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를 그럼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? 그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제가 정말 잘 할 수 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이걸 끝까지 보시고 한번 써보시면 진짜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이 스트레스라는 거는 어떻게 올까요?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. 어떤 상황이 감정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댓글 보니까 회사에 출근하려고 하면 이 IBS가 온다,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회사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. 근데 과연 진짜 그 상황 자체가 감정 그 자체가 될까요? 왜냐면 어떤 분한테는 회사가 이 스트레스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.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해서는 이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. 사실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거의 90%가 사실은 인간관계입니다.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되게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. 이걸 못하면요, 그냥 사회성이 떨어진다고만 생각해요.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가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.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가스라이팅을 받아오니까 내가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구나, 그거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. 이거를 인정해야만 이게 좀 더 나아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보통 그런 관계나 그런 거에 남의 눈치나 그런 걸 많이 보는 분들이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자율신경계도 나빠지고 IBS가 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.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이걸 개선할 수 있느냐? 저도 이것 때문에 사실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이고 예민하거든요. 내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면 그냥 안 보면 되잖아요. 근데 회사에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때 사실 필요한 그런 개념이 있는데, 이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요인은 사실은 소통의 문제예요. 흔히 뭐 MZ 뭐 그런 갈등 같은 거 있잖아요. 대부분 이 소통의 문제거든요. IBS를 겪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표현을 잘 못해요. 표현을 하면 싸운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표현을 차라리 참아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. 근데 표현을 참아버리니까 이게 사실 독이 되는 거예요. 왜냐면 소통을 해야만 내가 원하는 게 있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있고 서로 이제 협상이 되잖아요. 근데 그 협상이 안 되고 그냥 일방적인 그게 되고 이 사람 나에 답답해하고 뭔가 나는 꿍꿍 참고만 했으니까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 그거를 표현을 하기만 해도 사실은 훨씬 더 스트레스가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. 근데 그 표현을 잘 하기 위해서는 좀 연습이 필요해요.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. 내가 표현하는 게 싸우자는 뜻은 아니다. 오히려 그 표현을 해서 상대방한테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사실 표현이 사회성이라 보시면 돼요. 표현을 통해서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가, 그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고 참을 때 다 독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이거든요. 저는 그 부모님과 표현을 하는 그런 걸 연습을 많이 안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도 그런 표현
표현을 잘 못해서 은근 신경 쓰이는 사람들이나 뭔가 갈등 양상이 생기는 그런 패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이게 표현이 서툴기 때문에 싸우는 식으로 그냥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근데 그 표현을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점점 그 숙달을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. 근데 그거 아세요? 이 IBS를 겪는 분 중에 성격이 직설적인 분 치고 IBS 겪는 분들 잘 없을 거예요. 대부분 그냥 참고 안에 쌓아두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이 표현하는 것도 계속 연습하면 능력이 될 수 있다. 그냥 이 표현력이 그냥 절대 성격이 아니다. 이 표현만 잘해도 스트레스는 많이 사라진다.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어요. 이거 보시고 좀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? 이런 부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